읽으면서 근데 5년을 지났는데도 너무너무 조심을 하더라고요. 2013년에 직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황산화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재구성 솔로.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승환이가 그린 거 되게 엄청 입체적으로 표현이 잘 돼.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내가 별이 되어라.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상조를 뛰어넘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가장 높은 기록을 쓰거나 가장 넓은 이름이 되거나 아니 그 둘 다 상조 다시 탄생하다. 웅진 프리드 라이프 앨범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빵빵 터진다. 기대 이상의 웃음과 감동. 주토피아 2 극장 절찬 상영 중. 캔버로 만들어 볼까?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만든다. 캔바. 중화 요리? 난 집에서. 차오차이로 어향가지도. 간짜장도 내가 한다. 와, 야 집에서 이게 되네. 차오차이. Here for your treat.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자신 없으면 나오지도 마. 변화한 겨울, 진한 패딩, 아틀라스, 내셔널 지오그래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5 시작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뒤인 0시 55분 네 번째 우주 비행에 도전합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번째 비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발사까지 약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기술 진행 상황도 우주 환경이나 기상 상황도 모두 최적의 조건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연료 충전을, 30분 뒤엔 산화제 충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발사 10분 전인 0시 45분부터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으로 전향됩니다. 자동 운용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호가 인공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비행 과정은 발사 후 약 22분이면 끝납니다. 이후 우주청은 발사 약 1시간 뒤인 새벽 2시경 1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전 발사와 비교해보면 1차, 2차 때는 발사 능력만 실험했고요. 3차 때는 큐브 위성 1기를 실었지만 위성을 내보내는 사출엔 실패했습니다. 이번 4차 누리호엔 13개 위성이 실렸습니다. 무게만 2배 이상 늘었고 13개를 궤도에 올리는 임무도 훨씬 까다로워진 겁니다. 1차부터 3차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번엔 민간 기업 한화가 누리호 조립과 제작을 주도한 점도 달라진 점이고요. 또 주탑재 위성의 오로라 관측 임무를 위해 처음으로 캄캄한 새벽 발사됩니다. 이곳 우주센터 주변엔 일반 차량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군경도 배치됐습니다.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는 선박과 항공기 운행도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선 잠시 후 뉴스 특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열린 김건희 씨 재판엔 김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했던 인물인데요. 김건희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둔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법정에서 폭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인 김건희 씨가 자리를 비운 뒤 이어진 증인신문.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게 맞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적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도 김 씨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교환해달라며 심부름을 시킨 게 본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김 씨가 건진과 유경옥 두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특검 측은 김 씨가 진술을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오후 홍콩 북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국제팀 연결합니다. 박성원 기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약 3시간 전에 들어온 화재 현장의 모습인데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거센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거대한 화염이 건물을 타고 올라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2,000가구에 약 4,800여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4개 동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과 아파트 주민 등 13명이 사망했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이보다 1명 더 많은 14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화가 되지 않은 데다 일부 주민들이 건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1년가량 장기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용 임시시설물과 안전망을 타고 위아래로 번졌고 바닥바닥 붙은 옆 건물로도 옮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아파트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불에 타기 쉬운 대나무로 만들어져 피해가 커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최고 등급인 5급으로 화재 경보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리 행정장관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환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청권 없이 재판에 들어왔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나가선 감치 결정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선 검찰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결정 등에 반발해 집단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사법 모독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밟은 지 7시간여 만에 나온 강한 우려와 유감.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이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행위가 법정 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변호사들의 법정 모독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이번 지시로 인해 경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선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감찰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한 뒤 갑자기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하더니 대리기사를 차 밖으로 밀쳐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60대 대리운전기사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채 차 밖에 매달려 1km 넘게 끌려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리운전기사 62살 김모 씨는 대전 전민동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 승객이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김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김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차 밖으로 밀쳐냈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밖엔 대리운전기사가 안전벨트에 걸려 있는데도 1.5km가량을 이동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폭행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급하게 열고서 이제 안전벨트도 채 풀지 못했으니까. 김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직 언론인이었던 대리기사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생계 위해서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너무 참담하죠.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서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km는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후회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당시 음성에는 승객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상황 등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 CCTV엔 차량이 운전석 옆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 최대 20mm, 대전, 세종, 충남 남부, 충북에 최대 10mm, 경상권과 전라권, 강원 동해안에 5mm 안팎입니다. 일부 산지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 산지에 최대 8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등에 1c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 25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누리호 관련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 특보를 보내드립니다.